지난 68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대체 거래소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동화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주식 거래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투자자,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투자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새롭게 출범하는 넥스트레이드의 정규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퇴근을 한 직장인 혹은 수업을 마친 학생들까지 투자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대체 거래소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만큼 경쟁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 반응은 좋은데 지난 9일 나온 이 세부 운영 방안을 놓고 이 증권사들이 좀 불만을 털어놓고 있던데 그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체 거래소 출범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거래 시간이 현재는 3시 20분에서 3시 30분으로 10분인데 이게 5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분의 시간에도 다수의 기관, 해외 투자자 주문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을 줄이게 되면 주문 자체를 체결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리스크와 더불어 종가 관여 등의 규정 준수를 점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실거래 시간 5분 증대에 따른 실익보다는 변동성 확대, 주문 오류 등 투자자의 집 간접적인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분명히 단일가 매매 시간을 줄인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측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거래소가 이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줄인 이유는 ATS의 실거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해외에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줄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주문 오류로 투자자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책임은 증권사만 지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투협 측에서도 현재 이러한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KRX와 넥스트레이드 회원사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증권사들 불편을 좀 감수하겠다는 건데 이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그동안 이 대체 거래소 출범을 둘러싸고 좀 잡음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게 이 최선 집행 의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단어부터 생소하시고 또 어려울 텐데요. 먼저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있다고 볼까요? 삼성전자 한 주를 팔거나 사겠다고 주문을 내놓았을 때 증권사는 가격과 수량, 그리고 거래 비용 등을 따져 매수 비용이나 매도 대가가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호가를 제출해 대기해야 하는 주문에 대해서도 증권사는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최선 집행에 대한 해석과 개념 정립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문제는 논란이 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해법이나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지난 9일 이 ATS 세미나 관련해서도 역시나 최선 집행 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TS 시스템을 꾸리고는 있지만 최선 집행 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장기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아예 시간대마다 특정 거래소를 지정해서 거래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 집행 의무와 관련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현재 코스콤을 비롯해서 브로커리지 비중이 큰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최선 집행 의무를 위해 스마트 오더 라우팅, 일명 SOR이라는 자동화 주문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막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기술이 필요한 만큼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다 보니 업계나 시장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체 거래소가 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겁니까? 일단 기존 거래소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서비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증권형 토큰, 가상자산 거래 등 거래소가 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현행법상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감시 그리고 청산 결제는 한국거래소가 맡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독립을 통해서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대체거래소가 주문 유형 다양화라든지 속도, 서비스 첨단화 등에 나서는 방향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구축해 우리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동화 기자였습니다.